6.3 지방선거 이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론상으로 보면 17개 시도 중에 경상북도를 제외한 16개 시도를 민주당이 싹쓸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가 관심이죠. 원래 국민의힘 텃밭인데 지난주 여론조사를 보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와도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동료 또 지역 후배들의 간청 또 선배들의 설득으로 김부겸 전 총리가 드디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오전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 그것이 저의 마지막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대구에 필요한 사람은 김부겸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그 이유는 대구 정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라고도 약속을 했죠. 그러면서 김 전 총리는 제가 클 때 대구는 저의 자부심이었다. 그 자부심을 우리 아들, 딸들도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이제 출마 선언을 했고 오후에는 대구 228 기념공원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228 민주화 운동, 여기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죠. 228과 관련해서 김부겸 전 총리가 총리 당시에 행안부 장관 당시에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구 시민의 자존심과 변화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 여기가 바로 228 기념공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 오후에 또다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대구가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 국회의원으로 나와서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 4선 국회의원, 국무총리를 지낸 거물 정치인이죠. 대구는 1995년도에 지방선거가 처음 제1회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후에 8번의 대구시장 선거에서 단 한 번도 민주당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시장이 모두 다 대구시장에 당선이 됐었죠. 그러나 이번 제9회 지방선거는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만 외치고 있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국민의힘이 대구에서도 이렇게 밀리니까 거의 안오미 상태죠. 컷오프 당한 이진숙은 나는 어떻게든 나가겠다. 대구 시민들이 나를 1등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나를 컷오프한 것은 나쁜 짓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대구시장 완주, 이 의지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진숙의 기계로 보면 그럴 것도 같아요. 그제 열린 롯데와 삼성 프로야구가 라이온스 파크에서 열렸죠. 대구에서. 그때 이진숙은 하얀 옷을 입고 어깨띠, 대구시장 이진숙, 이 어깨띠를 두르고 거기에 나서서 명함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구시장 끝까지 나갈 거야.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끝까지 갈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이진숙도 나는 반드시 나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컷오프 당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주호영 의원입니다. 어제 SNS를 통해서 지금 저의 나침판은 오직 대구 시민의 민심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국민의힘이 불법적이고 원칙 없는 결정을 끝내 고수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올해 6.3 지방선거 패배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패배로 돌아와야죠. 국민의힘이 일을 못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대구 시민들에게 효능감을 주지 못한다면 굳이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대구시장을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호주머니에 있는 공깃돌입니까? 대구 시민도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윤석열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이자들에게 표를 주겠습니까? 그러면 집권 여당 민주당이 대구시장을 배출해서 대구시도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효능감을 대구 시민들도 느낄 수 있도록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도 함께 다 잘 살아야죠. 대구가 17개 시도 중에 가장 못 사는 도시라니까요. GRDP가 제일 낮아요. 그 다음이 광주예요. 그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김부겸 총리가 이야기했듯이 정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일당이 독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는 어떤 것을 예산도 많이 안 줘도 됩니다. 안 줘도 찍어주는데 왜 자꾸 거기에다 예산을 퍼주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대구 시민도 그렇고 광주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광주에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없고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표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광주는. 그러나 대구는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나서서 대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김부겸이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이 중요합니까? 대구 시민 여러분 답변해 보십시오. 대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인가? 이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국민의힘 더 뒤져가는 저 국민의힘 보듬고 앉아있으면 그게 대구 시민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대구 시민들도 많이 각성하고 깨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TK에서도 10%대로 추락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대구 시민들도 이제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K에서 지금 여야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률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거의 60대 20 정도 이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동일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갤럽이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9%로 추락했잖아요. NBS 지난주에 발표됐던 NBS에서는 17%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46%까지 TK에서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TK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우리가 좀 잘 사는 길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텃밭이라고 여겨지는 TK에서조차 이제 국민의힘은 그 우위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부산 경남 즉 PK도 마찬가지죠. 국민의힘이 26%밖에 지지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35%를 받았습니다. 무려 9%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오차 범위 밖으로 벗어났죠. 이렇게 TK와 PK 모두에서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이것은 이제는 그 지역에서도 어떤 변화를 느끼고 있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조사별로 차이가 약간 있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전반적인 하락세다. 그리고 민주당은 전반적인 상승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대통합해야 하는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조차 부산에서조차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당을 떠나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는 겁니다. 윤석열이 같이 술이나 처먹고 돌아다니면 누가 그걸 지지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다는 자들이 있으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죠. 국민의힘은 지금 총체적 난국이고 거의 아노미 상태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당직자들 정도, 그 정도가 아닐까. 그리고 자식들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갤럽 여론조사, 여기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 때문에 이렇게 각 정당은, 민주당은 날마다 올라가고 국민의힘은 날마다 내려가고 있는데 제3지대에 앉아서 탱자탱자하고 있는 인간이 하나 있죠. 얘는 정치인인지 뭔지를 모르는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간이 바로 한동훈이라는 자입니다. 한때는 윤석열 꼬붕으로서 윤석열을 대신해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하고 대표도 지냈던 자죠. 그런데 SNL이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서 그 보도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한 것. 이것은 한동훈 씨가 뭐라 그랬냐. 부적절하다. 이따위 잡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는 대통령 권한 잡았다고 해서 자기한테 좀 불리한 보도를 했던 방송국 자체를 조져버리는 것은 좋은 정치도 아니고 나라를 퇴행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미친놈이죠. 불리한 보도를 했습니까? 조작 보도를 했죠. 사기 보도를 한 거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보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불리한 보도를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상적 방송을 그렇게 힘으로 누리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던데 그러면서 사과를 요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정상적인 방송이었습니까? 눈구멍이 있으면 보고 귓구멍이 있으면 들어보란 말이야. 동훈아.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방송입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방송이었으면 그것을 퍼뜨렸던 그 변호사가 무죄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형을 받았잖아요. 명예훼손 혐의잖아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잖아. 네가 검사 출신인데 법에서 재판에서 이것은 없었던 일이고 허위고 그래서 명예훼손이다라고 실형을 선고한 것을 놓고 불리한 보도니 또 뭐 정상적 방송이니 이따위 말을 한다면 그것을 정상적인 방송이라고 말한다고 그렇게 본 사람은 그놈이 바로 비정상이다. 그러고로 한동훈은 비정상이다. 원래부터 비정상이었던 너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막 목소리를 높이는 것 자체가 나도 웃긴다. 나도. 내가 네 말까지 내가 여기서 전해야 되냐? 근데 네 어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무슨 다큐 나온 듯이 까불다가 그때 또 SNS에다 뭐라고 썼습니까? 예능 프로그램인데 그 말은 내가 다큐로 했다. 이따위 말을 하던데 네 자체가 예능이야. 어? 웃기로 돌아다니는 놈이잖아. 너만 보면 사람들이 좀 웃기는 놈이야. 어깨에다 뽕을 넣지를 않나. 가슴에다 안 보면 이상한 거 넣지를 않나. 뭐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너는 네 인간 자체가 예능이란 말이야. 근데 네가 무슨 다큐야. 그리고 SBS가 그게 정상적 방송이야? 응?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라 그랬어? 좀 대승적으로 하시라 이렇게 말을 했던데 넌 대승이란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냐? 이런 걸 넣고 개 똥 싸는 소리하고 자빠져 있다고 그러는 거야. 너를 돌아보라고. 너는 뭐라 그랬어? 2023년 5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신상 정보 등이 담긴 이 인사청문 자료 이것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면서 경찰이 MBC와 그 MBC 기자를 자택 압수수색까지 했잖아. 그게 한동훈이 너야.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미친 짓을 해놓고 이제 와서는 정상적 방송 운운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하고 더 권력 좀 잡았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따위 말을 하던데 2023년에 네가 왜 이런 짓을 했냐?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이 윤석열이가 미국 가고 미친 소리를 한 적이 있죠.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거. 바이든 뭐 욕 막 했잖아. 그래놓고 그걸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그걸 MBC가 보도를 했고 그 보도 그 뭐 자막 달고 한 기자가 그 기자란 말이야. 그래서 그 기자 집을 압수수색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복수사다라는 말이 나왔던 겁니다. 보복수사고 뭐고 하는 건 누가 하느냐?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나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때 한동훈이 너도 그런 말을 했었잖아.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그걸 악용하면 안 되는 거 거기에 누가 동의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네 말은 보복수사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 MBC를 압수수색하고 그 MBC 기자 집을 압수수색하고 했던 것은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보도를 했다는 거기에 따른 보복 수사였잖아. 한동훈. 그걸 어디서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냐?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고 그 해가 없어지는 거야? 이 사람아. 멍청한 건지 저거 제정신이 아니야. 누가 봐도 바이든 날리면에 대한 보복 수사였잖아. 왜? 그 기자 혐의가 무혐의로 종결이 됐어요. 너희들이 그 집구석까지 다 털어가지고 난리를 쳤던 그 사건이 MBC를 압수수색하고 그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쌩 난리를 쳤지만 결론은 뭐였어? 무혐의. 한동훈 네가 미친 짓거리 했다는 것이 법원에 의해서 판결이 났잖아. 그리고 이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SBS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주체였습니까? 수사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피해자에 불과한 거야. 피해자니까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 SBS. 그러니까 SBS가 그냥 알려드린다 이러면서 사과했잖아.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지. SBS 노조가 지랄을 하고 그러니까 또 한동훈이라는 저희 한뚜껑이까지 나와가지고 이 쌩 난리를 친다면은 이게 말이 되느냔 말이야. 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SBS를 야 수사해 저것들 털어. 그리고 SBS 그 담당 PD 집 압수수색해 라고 했냐고. 너처럼 그렇게 추잡하게 했냐고. 안 했잖아. 그런데 감히 네가 대승적 어쩌고 우는해? 이런 응? 네 스스로 너를 좀 돌아보란 말이야. 인간이라는 게 왜 남의 네 눈구멍에 든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든 티끌만 보냔 말이야. 어? 그때 바이든 날리면 그거 했을 때 네가 그러면 윤석열이한테 가서 윤석열 대왕 마마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대승적으로 하셔야지요 라고 말한 적 있냔 말이야. 네가 윤석열이한테 가서 그런 말 해봤냐고. 윤석열이한테는 대승적으로 하란 말 한마디도 못하는 인간이 이재명 대통령이 진솔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다라고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네가 지금 나선 자체는 아니야, 네가 비정상적인 놈인데 내가 너무 오늘 아침에 길게 이 비정상적인 아이 이야기를 길게 하나 봐. 아, 약간 짜증이 좀 아침부터 많이 나네. 에? 너 평생을 어떻게 살았어, 한동훈 씨? 너 윤석열이의 사냥개로 살았잖아. 충실한. 함께 사냥을 했나? 함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윤석열이와 함께한 누가 봐도 윤석열의 충성스러운 사냥개라고 다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많은 사람들이 육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야. 이 사람아. 어? 네 비번도 아직도 안 깠잖아. 네 핸드폰 비번, 아이폰. 그거 아직도 안 까고 있으면서 어디 가서 그때 주둥아리를 나발거리냔 말이야. 핸드폰 비번 까고 그래서 수사 제대로 받고 아니 이러면 네가 이런 말을 해도 아 한동훈이는 참 정상적인 인간이구나 그럴 텐데 누가 봐도 너는 완전 비정상적이야. 어? 그래서 이럴 때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그 네티즌이 이 기사 밑에다가 단 그 댓글 하나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침 뱉으면 누구 잘못 누구한테 떨어지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내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말. 이 뚜껑 날아가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라고 썼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한 뚜껑 날아가는 소리 말고 너나 정상적으로 사시라. 이 주제에 감히 이재명 대통령한테 깜도 안 되는 게 깜냥도 안 되는 게 깐죽대지 말고 조용히 자빠져 있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